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15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하여간 여러분이 뜻하는 목표를 향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올렸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남을 모욕한다든지, 사이버상의 도박을 한다든지, 사이버에 음란물을 게시한다든지 내려받는다든지 사이버상의 스토킹 형태로 범죄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음란물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 중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산국 중 하나로 손가락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이 2012년 각국 온라인 아동 청소년 음란물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한국이 2.2, 미국, 러시아, 일본, 스페인, 태국 이어서 6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몰카 카메라나 동의하지 않는 비동의 유포 성적 이 촬영물 중 4건 중 1건은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입니다. 속칭 신작, 새롭게 나온 이 신작은 등장과 동시에 1만에서 2만 회에 달하는 폭발적인 클릭이 몰립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생산국 세계 6위인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인터넷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650건 중 178건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222건이 있었고 나머지 250건은 부분 촬영 등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한 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 가운데 94건, 즉 52.8%는 되게 많죠. 다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중 81건은 몰래 찍은 건이고 자신이 직접 찍은 것도 8건 있었습니다. 이 8건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 그루밍 성폭력이란 게 뭐냐? 이거는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서 죄송합니다. 나체 셀카를 찍게 하는 등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해지게 한 다음에 신뢰를 얻는 거죠. 잘해주고 나서 이런 신뢰를 얻고 나서 나체 셀카를 찍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주로 당합니다. 더 심각한 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광적인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으로부터 입수한 성인 사이트 아동 음란물 실태 조사를 보면 현재 폐쇄된 불법 성인 사이트 맨 땡땡 게시판에 65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확인됐는데 해당 영상들은 나흘간 156만 4,800개 클릭을 받았습니다.
영상 한 평당 평균 24,074회나 시청된 것입니다. 현재 폐쇄된 공땡땡에서도 91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총 138만 7,561회 클릭됐고요. 개당 평균 1만 5,248회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촬영, 영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담당 경찰이 신규 개발한 경찰청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돌리자 모니터 위에 아이디와 숫자 정보들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개인 파일 공유 P2P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주고받은 명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명단들은 경찰청에 이 음란물 추적 사이트에 다 걸립니다. 아이들의 몸을 보며 성적 욕구를 채운 부끄러운 어른들은 그렇게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청은 아동 음란물 사본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이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고 서울신문에 처음 공개됐는데요. 아동 음란물은 마약처럼 소지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운로드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을 절대 다운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받는 순간 경찰청 음란 추적 시스템에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여기 추적 기법을 좀 보면, 경찰 기법을 보면 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아동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영상의 특징을 잡아 DNA처럼 고유값으로 만들어내거나 해시값. 해시값은 우리가 다운받을 때 또는 그 프로그램의 동영상의 동영상의 주소죠.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값, 주소. 이거를 해시값이라 합니다. 이거를 해시값 일명 암호화된 일련 번호를 추출해 저장한 뒤 SNS나 P2P에 올라온 파일과 컴퓨터가 실시간 대조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개발한 전 세계 국가 중 아동 온라인 보호 시스템 콥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건데요. 단순히 아이디만 파악한 게 아니라 반경 200m 이내 IP까지 단순히 아이디만 파악한 게 아니라 반경 200m 이내 IP 주소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로리, 즉 롤이라는 것은 초등 땡땡땡이라 이름으로 파일을 클릭하면 전국 지도 위에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67명의 IP 유치가 빨간 점으로 찍힙니다. 평균 한 달간 파악된 국내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7,895명. 한 달간 추적 시스템은 63,503차례 자동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힌 거죠. 평균 40.8초 만에 한 번씩 검사하는 셈이고 이런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지운 사람도 예외 없이 적발됩니다. 자, 다크웹 들어봤죠? 다크웹.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공유 사이트 어둠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웹은 어둠의 인터넷, 다크 어둠이죠. 다크웹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야만 접속이 가능해서 IP 추적이 힘듭니다. 전 세계 회원 수는 무려 128만 명. 2015년 미 연방 수사국이 적발한 기존 최대 사이트 플레이펜 회원 20만 명보다 6배나 많습니다. 이 중에 3,344명이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아동 음란물을 실시간 재생하는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했는데 한국인 유료 회원 242명이 대부분 검거됐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탐닉할 경우 실제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2년 전남 나주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같은 해 경남 통영에서 10살 아이를 성폭행하려 했던 살해한 김점덕 2010년 서울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은 모두 아동 음란물 중독자였습니다. 중독성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기 위한 결제 횟수나 결제 금액, 파일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띄었습니다. 최대 1,709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이도 있었고 손에 넣은 영상을 오래 간직하려는 성향도 엿보였습니다. 자, 또한 인터넷 성매매를 살펴볼게요. 인터넷상 성매매는 성매매 정보들을 횟수, 수요에 상관없이 애인 역할, 그 다음에 애인 같은 황홀한 서비스과 같이 애인 대행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직접 표현하거나 가격 연락처,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성매매를 유도 조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겨나는 새로운 음란물 유통 형태의 AI 기술을 활용한 IT 기업의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음란물이 유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 추천, 애인 대행 가장 성매매 서비스나 유사 성행위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연락처, 성매매 이용 후기 등 정보를 제공하며 성매매 유도 조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하는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 물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외국 IT 기업들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이 국내 방통위 등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외국 SNS 사업자 텀블러는 이달 초 성인물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정부 당국에 자진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 SNS는 지난해 국내 음란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물 삭제 요청을 거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던 텀블러가 국내 방심위에 강화된 성인물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바로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 텀블러를 삭제하는 강한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텀블러가 애플이 행동에 나서자 결국 국내 규제기관에 협조하겠다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 성매매 관련 처벌법은 첫째로 형법 242조 음행매개입니다. 음행매개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243조 음화반포입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한 사람,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행을 매개해서도 안 되고요. 음행을 매개해서도 안 되고 음화를 반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음화 반포의 인정 판례를 보면 예술성 있는 누드 작품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음란한 도화가 됩니다. 자, 문학 작품이라도 건전한 성적 풍속,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도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경우 그 목적으로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 시중에 판매했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영화 장면의 선정적 측면, 이 강조해서 제작한 포스터는 음화에 해당합니다. 즐거운 사라는 음란한 문서에 해당하고요. 내게 거짓말을 해봐. 역시 음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음화 반포를 부정한 건데요. 음란한 영상 화면, 음란한 영상 화면을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 판매했다면 이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처벌됩니다.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된다. 전기통신망 이용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한다. 프로그램 파일을 보냈기 때문에 음악 판매, 임대 아니잖아요. 그죠? 공연 음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자, 공연 음란을 인정한 판례. 음란한 행위란 거는 형법 245조에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 이거죠.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면 성립합니다.
형법 245조에 또한 이 공연음란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기 때문에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다면 독하다. 그 행위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다면 뭐하다? 족하다. 중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총기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횡패를 부리던 자가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 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고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서 옷을 다 벗는 전라 여성 누드 모델이 일반 관람객과 수십 명 있는 자리에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유방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것은 누가 봐도 공연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공연 음란죄에 부정한 게 있는데요.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을이 술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말하자 상점을 보고 있던 을이 딸에게 가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에 술을 부어보아라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 이거를 말을 했기 때문에 부어봐라 이렇게 응답이 같다는 어떤 의미를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